안녕하십니까. 박스가 돌파입니다. 12월 29일 오전 4시 4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호가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도 없이 항해를 하고 있고요. 악셀레다가 고장이 나고 브레이크가 고장난 난파선을 타고 폭주 기관차를 달리고 있습니다. 선로를 이탈해 가지고 어느 내일도 없는 지금 정복 사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요 반드시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이 보라고요, 이 월봉상 보면은 이 200일선을 건드린 적이 거의 없거든요. 대한민국 호가요 2016년 이후에 이렇게까지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도 이렇게 잘 견뎌냈거든요. 코로나 때보다도 더 위험한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거든요. 이런 대한민국이 아마 이 코스닥 지수를 보면요 엄청나게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거의 금융위기 수준으로 와 있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거든요. 코스피도 지금 보면은 코스피도 보면요 이 월봉을 한번 보자고요. 월봉을 보면요 아직까지 코스피는 그래도 괜찮네요. 이런 금융위기 수준으로 이 200일선을 이탈해야지 요 2100까지는 요 2000까지는 열리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힘이 보십시오.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나와야 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인데 이런 큰 음봉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요. 이런 큰 음봉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 마지막 투매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큰 투매가 나와야 됩니다. 이런 큰 투매가 나올 겁니다. 분명히요. 이런 큰 투매가 나옵니다. 이런 큰 투매가 나올 때 잘 견뎌내야 됩니다. 여기서 산 사람도 잘했고 여기서 산 사람도 잘했다는 또 느낌이 들 겁니다. 결국 여기서 산 사람들은요 나중 되면 이까지 다 보상을 받습니다. 대한민국 호가 지금 파산 직전에 가 있지만은 아마 파산은 당하지 않을 겁니다. 미국에 있는 우리 우방이 미국이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미국이 우리나라가 망가지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겁니다. 충분히요. 대한민국 호를 봤고요. 그 다음에 해외 주식들을 한번 볼까요? 해외 차트를 보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어느 정도 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 지수를 봐야죠. 다른 거는 지금 현재 가장 급한 게 달러 인덱스 지수거든요. 달러 인덱스 지수가 이제는 조금 조정을 할 것 같습니다. 다행인 거는 달러 인덱스 지수가 지금 현재 내려오기 때문에 참 다행입니다. 이래 올라갔으면 우리나라가 더 큰 문제가 되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달러 인덱스 지수가 지금 내려오는 추세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당선이 됐을 때 달러 인덱스 지수를 봐야 되겠죠.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좋지 않지만은 자 트럼프가 당선이 된 저기가 여기거든요. 여기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럼 환율이 이래 쭉 이래 올라갑니다. 이 오버슈팅 하거든요. 1월 17일까지 오버슈팅 하네요. 보자고요. 12월 28일날이 가장 크게 맥시멈입니다. 자, 이 보자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여기가 클라이막스가 됩니다. 여기 12월 28일입니다. 여기가요. 12월 28일날 요 클라이막스가 12월 28일이라고요. 이래놓고 이래 쭉 이래 널짜버립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쭉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시 내려오면 이 라인을 깨버리거든요. 요 라인을 깨버립니다. 요런 식으로 90달러, 저는 환율이 90달러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환율이 계속 이래 우상향하는 추세지만은 전체적으로 추세는 미국 경제가 살아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우상향하는 게 정상이네요. 결론적으로 월봉을 보면요 연봉을 보자고요. 연봉을 보면은 그렇게 달러 인덱스 지수는 이 박스권에 걸리겠습니다. 이 박스권이거든요. 지금 이 달러 인덱스 지수가 여기를 보자고요. 여기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 해는 이렇게 음봉을 그립니다.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는 이 음봉을 그린다는 걸요 사람들이 기억 못 할 걸요. 아무도 기억 못 할 겁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면 이 음봉을 그립니다. 이래 시퍼런 음봉을 그립니다. 예, 이게 지금 현재로는 달러가 강세로 만들고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달러 약세로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 수출을 하는데 아마 큰 이익을 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거의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환율이 12월 28일 날 30일 정도가 고점이 되고요. 그 다음부터 이렇게 쭉 내려온다고 생각합니다.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율상으로 보면요. 한국 펀드 한번 볼까요? 한국 펀드가 다행인 거는 그래도 전 저점을 깼지만은 전부 다 양봉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 보라고요. 다 양봉이라고 이렇게요. 이 바닥 신호가 뭐냐면은 바닥이지만은 양봉을 그립니다. 이렇게 다 양봉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호가요. 대한민국 호가 전부 좀 양봉입니다. 이렇게 쭉쭉 떨어지면 양봉이지만은 이제부터 최상목 그 부총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총재가 예, 부총리가 아마 정치를 잘할 겁니다. 예, 엄청나게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 엄청나게 똑똑한 분이거든요. 예, 최상목이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요. 최상목 부총리는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일동홀딩스, 일동제약이 최상목 관련 종목이네요. 야, 최상목이가 저는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대통령 후보로 생각합니다. 예, 아마 그래 될 겁니다. 최상목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요. 경제 관료 중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최상목이라고요. 최상목이가, 예, 옛날 최상목이가 박근혜 대통령 할 때요, 박근혜 대통령 그때, 뭐냐면요, 이때 최상목이가 옛날에 보자고요. 예, 박근혜 대통령 할 때 아마 차관일 겁니다. 차관이었는데, 예, 이분이 차관이었습니다. 예, 차관이었는데 이분이 그때 구수수에 올라가지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때 눈여겨본 사람이 최상목이라고요. 그래서 최상목이가, 우리 윤석열 대통령한테 눈에 띄죠. 눈에 띄가지고, 예, 이분이, 예, 보십시오. 저는 최상목이가 가장 잘할 거라 생각합니다. 예. 예, 이분이 아마, 저는요, 홍준표보다도 더 잘할 거고요. 아마, 미국에서 무한 신뢰를 보일 겁니다. 예. 아마 최상목이가 앞으로 저는요 아마 가장 유능한 사람일 겁니다. 예, 이분이 최상목이가 서울대 법대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라고요. 예, 수석 졸업하고 예, 수석 졸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요. 예, 이분이 서울법대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뭐라고요? 서울법대 수석 졸업생입니다. 이분이요. 이 보십시오. 윤당선인이 콕 찍었다. 수석 졸업한 서울법대 3년 후배 최상목이. 예, 이분은 오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요. 예, 제1차관에서 바로 보십시오. 예, 예, 서울대 법대 출신 수석 졸업한 전 차관. 예, 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동기들이 누구죠? 박세일 교수 밑에 다 잘하는 사람, 조국이라든지 나경원이라든지, 예, 나경원, 윤희룡이 하고 다 동기들입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아마 이 사람이 아마 최고 잘할 겁니다. 아마 겸손할 거고요. 예, 아마 겸손에 도같이 있을 겁니다. 아마 요번에 탄핵 못 시킬 겁니다. 이분 탄핵시키면요, 아마 역풍이 불어가지고요, 민주당은 폭망합니다. 예, 이분만큼은 똑똑한 사람이 없습니다. 앞으로 아마 이 사람이 경제라든지 코넬 대학원을 졸업한 박사 출신이거든요. 아마 이분만큼 경제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법이라든지 경제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거든요. 굉장히 우리나라를 아마 어느 누구보다도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 이끌어 갈 겁니다. 아마 근한 대행이지만은 근한 대행이 아니고요. 앞으로 이분은 대통령 후보로 나올 겁니다.
아마 후보군으로서 아마 어느 누구보다도 사법고시를 합격할 수 있는 실력이 있음에도 판사 검사하다가 돈 벌 생각을 말고 국가에 봉사해야 한다는 박세일 교수의 가르침에 따라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법이라든지요, 행정이라든지요, 이분보다 더 잘하는 거라고요. 코넬 대학교 경제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경제라든지 행정이라든지요, 법이라든지 대한민국에 이 사람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 엄청나게 잘할 겁니다. 국방이라든지 이런 다 인맥들도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예. 예, 아마 이 사람은 아마 조금, 예, 아마 이 사람 욕심이 없습니다. 이제요, 부총리까지 했는데, 무슨 욕심이 있겠습니까? 이분은 아마 충분히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갈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 윤이 가장 아낀 관료가 최상목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 보십시오. 예, 윤이 가장 아낀 관료는 최상목이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가장 아낀 관료라 했지 않습니까? 이분이 아마 대통령이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마 이분이 아마 탄핵은 안 당할 겁니다. 탄핵 당하는 순간에 아마 역풍이 불어가지고요, 민주당은 폭망을 지름길로 가는 길입니다. 예, 아마 이분이 잘할 겁니다. 가장 아낀 사람이었잖아요. 윤이 가장 아낀 관료라 하지 않습니까? 박근혜 때도 이분이 박근혜 편 들다가 거의 탄핵돼 가지고 이따가 윤석열이가 데려와가지고요, 했잖아요. 아마 충분히 잘할 겁니다. 예, 아마 충분히 잘할 겁니다. 예, 대한민국을 갖다가 최상목이가 아마 미국에서 저는 빨리 와가지고요, 국무장관이라든지 와서 한번 회담을 해가지고 꽉 잡아줘야 됩니다. 꽉 잡아주면은 뭐 민주당도 힘이 없지 않습니까? 뭐가 힘이 있겠습니까? 예, 대한민국 호가 보면요, 이렇게 출렁출렁거리지만 양봉을 그리고 있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이 보라고요. 이런 바닥에서 이 양봉을 그린다는 것은 바닥 신호입니다. 예, 굉장히 좋게 보이네요. 우리나라 정치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 최상목이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나면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치가 보면 요 뭐라고요, 여기거든요. 우리나라 정치가요. 자, 이런 큰 파도가 만나가지고 자초지경이거든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우리나라 주식을 다 팔고 미국으로 갔거든요. 미국으로 가도 별 볼 일 없는 게 환율이 지금 107달러인데 100달러까지 내려오십시오. 한자선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주식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떨어진 데가 고리 보십시오. 이런 자리가 놓으면 이런 게 올라갑니다. 자, 이런 자리가 놓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 사람도 잘했고요, 여기서 한 사람도 잘했거든요. 나중에 보면요, 지금은 손실을 입었지만은, 자, 여기서 산 사람이 안 팔거든요. 자, 한국 주식을 여기서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판다고요. 자, 어차피 MSCI 지수를 봐야 되거든요. 한국은요. 이 보라고 이리 떨어지더라도 안 팝니다. 지금 이제요, 많이 안 떨어졌거든요. 예,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다음에 이 MSCI 지수가 안 빠지거든요. 최상목이를 인정한다는 소리입니다. 미국에서 최상목이를 이제는 민주당 보고 너희들 최상목이를 탄핵하지 마라. 탄핵하지 마라고 그는 구두지시가 내려올 겁니다. 예, 분명히 내려옵니다. 예, 우리나라 주식 중에서 가장 좋은 주식이 뭐냐? 저는 잘은 모릅니다. 잘은 모르지만은 이재명이가 옛날에 산 종목이 뭐죠? 이재명이가 산 주식 현대중공업 볼까요? 현대중공업 사가지고 손실 보고 다 던졌거든요. 예. 예, 이재명이가 이 주식을 사가지고 다 팔았습니다. 다 팔고요. 다 팔았거든요. 이 종목이 자기 좋다는 거 다 알 겁니다. 예, 알기 때문에 이보라고 이재명이 현대중공업, 현대조선해양을 전량 매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팔았습니다. 예, 이거 보면은 이재명이도 인정한 종목이 현대중공업하고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예, 그 다음에 조선주가 결국 간다는 소리죠. 예, 이 이재명이가 인정한 종목입니다. 예, 조선주 쪽으로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대한민국은요, 다른 종목은 지금 현재, 물론 기아차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기아차들도 상당히 좋고, 보면 기아차도 상당히 좋습니다. 예, 한국호 봤고요. 지금 세계 증시가 지금, 예, 조금, 예, 조정 모드 들어갔거든요. 다우가 지금, 이 보십시오. 다우가 지금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렇게요. 예, 그러면은,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다우 지수 한번 볼까요?
예, 여기가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요. 2016년도거든요. 예, 2016년도 여기 트럼프가 당선이 됐습니다. 이래 쭉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세게 갔거든요. 예, 아마 우리나라 증시도 저는요 크게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원달러 환율 같은 거 한번 볼까요? 자, 일단 보면은 먼저 볼기 달러 인덱스 지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이 된 적이 자 2016년도거든요. 2016년도가 여기입니다. 여기가 트럼프 당선이 됐거든요. 여기가 트럼프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요. 여기가 트럼프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환율이 쭉 올라갔습니다. 자, 여기가 12월 21일, 예, 29일, 12월 29일이 최고점입니다. 그래놓고 내일 꼽아버렸거든요. 이렇게 내일 꼽았습니다. 이렇게. 내일 꼽았기 때문에, 환율이 저도, 이제는 어느 정도의 고점이 다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오버슈팅을 할지, 아니면 여기서 내일 꼽을지, 아무도 모르죠. 예, 장기적 추세는 이런 모습을 달러가 강세로 진행되고 있네요. 큰 그림을 보면요. 근데 월봉상, 연봉상 보면은 안 그렇거든요. 연봉상 보면 이렇거든요. 요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예, 금융위기 오면 이렇게 한번 이래 출렁거리겠지만은, 예, 이 큰 양봉이 그리기 때문에 여기에 보라고, 트럼프 당선이 여기에 됐거든요. 되고, 다음에는 이런 큰 음봉을 그립니다. 이런 큰 음봉을 그릴 겁니다. 이런 큰 음봉이요. 이래 보라고, 여기 트럼프 당선되고 난 다음에 환율이 달러 인덱스 지수가 폭락이 나왔습니다. 이때 트럼프가 약달러 정책을 씁니다. 수출 정책을 하기 위해서요. 예, 지금은 강달러 정책을 쓰지만은 내년부터는 약달러로 진행이 됩니다. 이거 보라고요. 1월 2일 날이 최고가가 거의 형성이 되네요. 이래놓고 쭉 늘짜버린다고요. 잘 애워놔야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 환율이 비정상적으로 1,500억 원까지는 1,600원까지 2,000원까지는 갈 수 있다 생각하지만은 자 원엔 환율을 보자고요. 원엔 환율을 보면은 예, 옛날에 1,600원까지 갔거든요. 지금 원엔 환율을 보면은 그렇게 많이 오른 편이 아니라고요. 예, 괜찮거든요. 2009년 때 보라고요. 이렇게 많이 올라가야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엔달러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원달러 환율을 보면요, 예, 이런 오버슈팅이 나왔거든요. 이 보라고요. 여기가 미국 금융위기고요. 자, 여기가, 트럼프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이리 빠져버렸거든요. 이래 큰 음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보라고요. 이 트럼프 당선되고 폭락이 나왔거든요. 예, 아마 여기서 오버슈팅 나오더라도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뭐 탄핵이라든지 그런 것 자체를 부정합니다. 오로지 차트만 신봉할 뿐이라고요. 예, 차트만 신봉할 뿐입니다. 지금, 예, 원엔을 봤고요. 그 다음에 엔달러를 볼까요? 엔달러도 보면 굉장히 달러가 약세가 진행됩니다. 그럼 해외 차트 한번 볼까요? 해외 차트가 지금 현재 일본이 최고 잘 나가거든요. 일본이 한국이 한테 피해가 오고 중국이 피해를 보면 일본이 상대적으로 가장 큰 이득을 봅니다. 예, 일본 증시가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중국 증시 한번 볼까요? 중국은 H 주식을 보면 됩니다. H 주식도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예, 우리나라 증시는 밑에 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와 있거든요. 아마 우리나라 증시가 이 근처입니다. 이 근처거든요. 현재 여기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빠질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요. 최상목이가 이상적으로 정치를 잘할 수 있습니다. 최상목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했죠. 나경원이라든지 조국이라든지 원희룡이라든지 그 부분보다도 식견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행정학이라든지요. 예, 경제학이라든지 경제학 박사급입니다. 아마요. 예, 윤 대통령이 가장 아낀 경제관료고요. 예, 요번 탄핵도 자기가 반대했고 몸으로 막았거든요. 탄핵을요. 아마 이재명도 함부로 최상목이를 손을 못 댑니다. 손을 떼는 그 순간에 아마 역풍이 불어서 큰 상처를 당합니다. 예, 이때 그 큰 상처를 입힌 사람 치고, 예,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있을까요? 예, 아마 최상목이를 손 못 댑니다. 예, 미국에서 가만 안 둘 겁니다. 미국에서 가만 안 둘 겁니다. 최상목이를 손대는 거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앞으로 아마 잘 될 것 같습니다. 예, 달러 인덱스 MSCI 지수를 보니까, 예, 거의 다 온 것 같거든요. 이거 보라고요. 일이 어제 같으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일이 크게 빠져야 됩니다. 안 빠졌거든요. 안 빠졌습니다. 미국 자금이 우리나라 자금이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요. 이렇게 빠질 때, 지금 팔놈들이 다 팔았습니다. 한국 주식요. 다 팔았거든요. 더 이상 팔 물량이 거의 없을 겁니다. 예. 아마 우리나라 증시가 아마 다음 달부터는 아마 기지개를 펼 것 같고요. 아마 개인들이 못 들어옵니다. 팔면 안 됩니다. 주식을요. 주식은 이런 과정에서는 이런 자리에서 파는 게 아니죠. 이런 자리 왔을 때 파는 거잖아요. 200일선에서 지금 200일선에서 엄청나게 멀어져 있지 않습니까? 자, 한국 한번 볼까요? 거의 보라고요. 요 날이 언제입니까? 자, 이런 사태까지 와 있거든요. 엄청나게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큰 거래량이 터지지 않습니까? 이런 큰 거래량보다 더 큰 거래량이 터졌거든요. 그럼 여기가 바닥이라고요. 여기가 바닥입니다. MSCI 지수를 보면요. 대한민국 증시는 바닥이 나왔습니다. 이 근처 가장 큰 거래량이 떴지 않습니까? 가장 큰 거래량이 뜬 자리가 바닥이거든요. 저는 옆이, 자, 여기도 바닥이거든요. 자, 이런 바닥을 만듭니다. 이런 바닥을 만들면 이게 나옵니다. 요 분장은요. 요 분장은 이 장을, 자, 여기거든요. 여기를 뭉가뜨리는, 자, 여기를 뭉가뜨리잖아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지만, 여기서는 무조건 홀딩이라고요. 대한민국 증시는 일보 후퇴를 했습니다. 일보 전진을 위한 2보 후퇴를 했습니다. 2보 후퇴요. 아마 충분히 잘 할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 정도 보고요. 예, 그 다음에, 부동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지인으로 가겠습니다. 예,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지인으로 보면요. 자, 수요를 볼게요. 예, 이제는요, 보라고요. 입주 물량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없고요. 자, 서울부터 볼게요. 예, 서울은 아예 없습니다. 서울은 보자고요. 2022년도부터 완전 공급 부족이고요. 부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산은, 보라고요. 부산은 2013년도부터 24년도까지 물량을 퍼부었습니다. 한마디로요. 퍼부었다고요. 근데 25년도부터는 물량이 없습니다. 그러면 후유증이 26년도에 나타나거든요. 28년도는 아예 입주 물량이 아예 없습니다. 부산은요. 예, 대구도 그렇거든요. 대구도 보자고요. 2013년도부터 해가지고 쏟아 부었고요. 23년도, 24년도 예, 많은 물량을 부었지만 25년도, 26, 27, 28년도에는 아예 입주 물량이 아예 없습니다. 대구가 아마 시세가 대폭등이 할 것 같네요. 대구가 좋아질 것 같고요. 나머지 인천이라든지 경기도는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울산도 괜찮고요. 울산도 보면 적정 물량이 없습니다. 적정 물량이 없거든요. 울산도 상당히 적정 물량이 없습니다. 예, 서울, 울산, 예, 요 정도가 부산하고요. 요 자리가 좀 대구하고요. 요런 자리가 괜찮고요. 나머지는 좀 인천이라든지 경기도는 물량이 많습니다. 굉장히. 예. 서울도 보면 부동산도 이제는 초양극화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엄청난 초양극화가 됩니다. 이재명이가 되든지 민주당이 누가 되든지 간에 돼버리면요. 부동산 정책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예, 인허가 물량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중공 물량도 없어지면서 지금보다 더 공급 물량이 줄어들면서 월세하고 전세 가격이 대폭등을 할 것이며 예, 한강변이라든지 부산의 해안변에 있는 그 주택 가격들이 대폭등을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주식이 아마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시는 또 주식에 들어가지 않을 거고요. 지금 코인 가격도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코인 가격 한번 볼까요? 비트코인도 가격을 갖다 달러로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가격으로 보면 안 됩니다. 예, 달러로 봐야 되거든요. 달러 시세로 봐야 됩니다. 달러로요. 예, 비트코인 달러로 봐야 됩니다. 달러로요. 예. 이 달러로 봐야 됩니다.
이 보십시오. 여기가 지금 10만 달러를 넘기게 되는데 이 자리를 이탈해버리면요, 어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신고가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기 때문에 아마 반영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10만 달러를 넘겨야 되거든요. 10만 달러를 넘기기가 95,000달러이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버리면 이 코인도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세게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나게요. 올라갈 때도 오버슛, 지금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오버슈팅을 했다 생각됩니다. 자, 이런 자리가 나왔네요. 못 올라가면 급락이거든요. 저는 코인에 대해서는 잘 아는 게 없습니다. 이 95,000달러 밑으로 빠지면 안 되거든요. 이 95,000달러 빠지면 안 됩니다. 이 95,000달러 빠져버리면요, 이 쭉 9만 달러를 깨버리면 이거는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7만 달러가 내려올 수 있거든요. 85,000달러. 바로 쭉 내려옵니다. 이익 실현하는 욕구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10만 달러를 넘기가 힘들 겁니다. 물론 10만 달러, 10만 달러 넘으면 20만 달러까지 가겠죠. 이 95,000달러. 저는 이 비트코인 가격을 달러로 환산해도 우리나라 시세로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율이, 저는 2017년도부터는 환율이 쭉 내려갈 겁니다. 한번 오버슈팅을 하고요.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현재로는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지만은, 그래도 저는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나라에,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것에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한국 주식을 보면요, 보라고요. 이 가장 큰 거래량이 터졌고, 이 양봉이 계속 양봉이 나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은 이 거래량도 없고요. 누군지 모르지만 한국 주식을 사모은다 생각합니다. 요런 자리거든요. 요런 자리입니다. 요런 자리인데 한 번 더 이리 올릴 수도 이리 뺄 수도 있습니다. 최상목이가 한 번 더 탄핵을 당해버리면요, 이렇게 또 한 번 더 빠집니다. 그 다음 최수 교육부 장관이 또 탄핵된다? 그럼 이리 빠집니다. 그 다음에 과기부 장관이 된다? 그러면 이리 더 빠진다고요. 이렇게 해버리면은요, 경제 주체들이 그냥 안 됩니다. 모 후보를 그냥 안 됩니다. 삼성이라든지 현대차라든지 그 직원들, 공무원들이라든지 이 부자들이, 중도층들이 그냥 안 됩니다. 중도층들은요, 지금 이제 집들이 다 부자들이 않습니까? 부자들이거든요. 지금 데모하는 사람들이요, 뭐죠? 주로 학생들이라든지 영혼이 없는 자들이 지금 데모를 하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렵고, 이런 때일수록 다들 힘을 한데 군데로 모아가지고, 지금 배가 지금 파산당해가지고 직전에요, 이 우두머리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지금 최상목, 부총재, 그런 대행을 해가지고요, 아마 큰 파도를 실름실 잘 넘어갈 겁니다. 아마 트럼프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마요, 이런 분들이 아마 시진핑이나 이런 분들이 아마 한국에다가 아마 지지선을 할 겁니다. 하고 나면은요, 아마 한국이 정상적인 궤도로, 지금은 탈선이 돼가지고 기차가 지금 탈선이 돼가지고 아무데나 가고 있거든요. 지금 상처를 당하고 아마 그런 상태지만은 아마 곧 대한민국은 살아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주식을 좀 더 기다렸다가, 새가 아직 울고 있거든요. 새가 울 때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새가 울 동안은 새가 그치기를 기다리라 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기다렸다가, 주식을 조금 더 기다렸다가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부 다 하락론자들이 지금 영혼이 지금 다 팔리가 있거든요. 이 미시단 마켓은 아마요, 분명히 저울이기 때문에 주가는 내재 가치에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가는 내재 가치에 수렴합니다. 결론적으로 내재 가치에 수렴하기 때문에 대차 대조표라 보면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지구상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무형 가치로 봐도 재무제표로 봐도 그렇고요. 지금 우리나라를 갖다가 지금 누구나 다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외국인들이 가장 아마 성장률이라든지 예측 가능한 그런 지표 상태로 볼 때 대한민국에다가 지금 투자를 하려고 지금
아마 눈독을 들이고 있을 겁니다. 퍼가 30배가 아마 마지노선이거든요. 우리나라는 퍼가 한 7밖에 안 될 겁니다. 예, 우리나라 아직까지 수출도 거의 대한민국이 일본보다도 수출도 더 많이 하고 있고요.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예,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고 세계 9위 경제대국이고요. 4천억 달러의 위안 보유고를 가지고 있는 세계 최대 국가입니다. 예, 이런 국가한테 지금 탄핵의 늪에 빠져 있지만은 이 탄핵의 이 단추를 먹는 순간에 배는 다시, 예, 목적지를 향해서 잘 나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이 고통을 당하지만은 이 고통을 당하잖아요. 이 보십시오. 이 달러 인덱스 지수를 보자고요. 이렇게까지 빠진 적이 있습니까? 없을걸요. 이렇게 하면 빠진 적이 있네요. 이렇게 하면 빠지고, 이렇게 하면 빠지고요. 마지막에 이게 놓아야 되거든요. 이게. 마지막에 이래 쏟아붓는 게 나옵니다. 이렇게 쏟아붓는 거. 이래 쏟아부었잖아요. 자, 쏟아붓는데 큰 거래량이 뜬다고요. 그럼 요 큰 거래량 뜬 자리가 이 근처가 바닥입니다. 이 근처가 바닥이라고요. 이 근처가 바닥입니다. 이 설사 이런 큰 거래량이 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큰 거래량이 떴기 때문에 이게 나옵니다. 요 분장은요. 대한민국 장은 이게 나옵니다. 요번에 이거 나옵니다. 예, 대한민국 장은 이게 나옵니다. 이게 나옵니다. 요번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예, 기회입니다. 저는 오로지 저는 차트만 봅니다. 이 차트만 보거든요. 이 차트 상황을 보면요, 대한민국은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이 큰 거래량이 떴지 않습니까? 이거라고요. 자, 이 큰 거래량이 떴거든요. 여기서 빠지잖아요. 이래요. 빠지면 좋지 않습니까? 이 빠지면 더 좋지 않습니까? 이 레일에 달리는 기차가 있다 칩시다. 그러면 이 탈선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탈선한 기차를 다시 이렇게 전복을 한 걸 갖다가요, 다시 복귀를 합니다. 해가지고요, 사고복구 장비를 들어 올립니다. 다시 들어 올려가지고, 이 들어 올린 차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차는, 예, 다시 이 기지고에 들어가서요, 정비장에 들어가서 다시 수선을 합니다. 수선하고 나면 또 정상적으로 잘 달립니다. 이게 정상이라고요. 지금 우리 전동차로 따져볼까요? 이 전동차가 있으면요, 여기가 전동차가 있고, 여기 전동차가 있습니다. 여기가, 예, 이 전동기가 있습니다. 전동기. 여기가 보면요, 그 다음에 전원장치가 있습니다. 전원장치. 여기는 제동장치가 있습니다. 제동장치가. 이 제동장치가 있다고요. 예, 그 다음에 이 신호를 주고받는 신호장치가 있습니다. 신호장치. 신호와, 그 다음에 제동장치, 전원장치, 모터 같은 거 동력장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이 신호기가 고장이 나 있고요, 제동장치가 고장이 나 있고, 전원장치가 고장이 나 있고요, 예, 모터가 고장 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탈선을 해버렸거든요. 이게 정상적으로 궤도에 이거를 다 버리고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현재는 이런 자리거든요. 이 제동장치가 고장이 나간 폭주 자동차로 바뀌가 있습니다. 레일을 이탈해 가지고요. 이 레일을 이탈했지만은, 예, 지금 수습 과정에 있습니다. 거의 수습이 다 됐거든요. 가장 최대의 악재를 맡고 있습니다. 자, 최대의 악재를 맡고 있는 주식을 사야 되거든요. 최대의 악재를 맡고 있는 나라의 주식을 사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기서 돌았으면 이기 나옵니다. 대한민국 정신은 이기 나옵니다. 이거 요번에요. 대한민국 정신은 이기 나옵니다. 이기 나온다고요. 부동산도 이기 나옵니다. 주식이 가고 나면 부동산은 반드시 따라갑니다. 자, 제가요. 자, 주식이 폭등이 나오면요. 주식이 폭등이 나오면 그 다음에는 부동산이 폭등이 나옵니다. 예. 항상 그래 왔거든요. 예, 부동산도 요번에는 초 양극화로 갑니다. 초 양극화로 가기 때문에, 예, 한강변, 부산에는 해운대 우동하고요, 광안리, 예, 남천동, 예, 해운대와 남천동, 예, 우동과 남천동, 예, 요 두 군데가 아마 초급등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또 급등하는 게 부동산, 주식도 초급등을 할 겁니다.
삼성전자가 급등을 할 것 같고요. 하이닉스가 급등을 할 것 같고요. 조선주가 급등을 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보면 우리나라 증시가 아마 하이닉스를 비롯해가지고 삼성전자, 그 다음에 조선주, 예, 요런 계통으로 주가가 급등이 나올 것 같고요. 예, 부동산도 초초초 양극화. 부동산과 주식이 초초초 양극화가 돼가지고 이 장세가 반드시 실현된다고 합니다. 예, 반도체가 가면요, 제약업종이 갑니다. 저 경험입니다. 반도체와 제약업종은 한 세트더라고요. 반도체, 조선도 가고요, 자동차가 가고요. 그래 돼버리면 대한민국 정시는 여기서 이기 나옵니다. 요번에는요. 자, 여기서 이래 떨어지면은, 예, 조금 더 기다려야 됩니다. 예, 2016년도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2016년도에서 2017년도에 대해서요. 다음, 예, 30일 날 하루가 남아있네요. 30일 하루에 아마 주가가 많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많이 빠질 수가 있지만은, 그때는 물러서면 안 되죠. 예, 물러서면 안 됩니다. 물러서면 안 되고요. 팔면 안 됩니다. 주식을 파는 순간에, 떨리는 순간에, 그 다음에는 못 삽니다. 예, 대한민국호는요, 제동장치가 고장나고, 예, 전원장치가 고장나고, 동력장치가 고장나고, 신호장치가 고장이 나고요, 예, 이런 통신장치가 고장이 나고, 조명장치가 고장이 나 있지만은, 이 고장난 거는요, 예, 아마 타선이 돼가지고, 사고 복구 장비가 동원돼가지고, 복구가 돼가지고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이 고장난 상태가 지금 돼가고 탈선한 상태거든요. 이거를 들어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들어 올리가지고 다시 이렇게 기지구장에 넣어가지고 수선하고 난 다음에 또 나갑니다. 그때는 정상궤도로 다닙니다. 이때 정상궤도는 아주 급하게 나갈 겁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정신은 이런 장이 펼쳐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겁먹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정신은 이렇게 대한민국 부동산과, 예, 대한민국 부동산은요, 앞으로 서울, 부산, 예, 울산, 예, 요런 대구, 예, 요런 데만 갑니다. 서울, 부산, 울산, 대구, 예, 요 인두가 굉장히 세게 갈 겁니다. 대구, 수도권, 예, 요 자리면 갑니다. 예, 요 자리면 충분히 갑니다. 예, 물량이 없지 않습니까? 예, 물량이 없기 때문에 아마요, 앞으로 인허가 물량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갑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이제는 부을 만큼 쏟아 부었거든요. 이래 세게 쏟아 부은 적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자, 거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쏟아 부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 주식이 이날 제가 22년 이날이 최고 바닥이라고 제가 여기서, 예, 22년도입니까? 올해가 24년도네요. 23년도, 여기 12월달일 겁니다. 여기가요. 여기네요. 여기가 제가 이 바닥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기도 10월 말이거든요. 요번에 우리나라가 탄핵됐기 때문에 그렇죠. 탄핵만 아니었으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고요. 탄핵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지. 지금은 우리나라가 지금 선장이 없고요. 배에 선장이 없고, 예, 그 다음에 일단 항해사가 없고 그렇거든요. 그러나 이 최상목이를 갖다가 탄핵하는 그 순간에 민주당은 폭망을 합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집니다. 예, 최상목이가 아마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안 해야 됩니다. 탄핵이 되더라도요. 탄핵하는 그 순간에 민주당은 선거에서 전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요. 예, 저는 민주당 편도 아니고 뭐 국민의 편도 아닙니다. 오로지 저는 이 경제 지표가 가리키는 대로 차트가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차트를 보라고요. 여기가 지금 이제 최바닥입니다. 예, 이 바닥이라고요. 바닥요. 예, 저는 MSCI 지수를 보기 때문에요. MSCI 지수하고요, 요 달러 인덱스 지수를 본다고요. 달러 인덱스 지수도 거의 다 왔습니다. 2016년도를 봐야 되잖아요. 2016년도, 2017년도를 봐야 됩니다. 이 보라고요. 2016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게 여기라고요. 여기. 자, 트럼프 당선이 여기거든요. 1월날 22경이 겁니다. 이걸 놓고 내리 꼽았습니다. 이렇게 한율이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그 순간에 당선되고 대통령 되는 그 자리에서 한율은 폭락이 나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시도 이제는 예, 조금 더 기다렸다가 예, 30일 날 주가가 폭락이 나오지 않습니까? 30일 날 주가 폭락이 나오면 주식을 좀 더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주식을 좀 사고요. 최상목이가 예, 물론 뭐 탄핵이 될지 아니면은 한덕수가 다시 예, 권한 대응으로서 다시 복귀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가처분 신청을 냈기 때문에요. 그럼 최상목이가 지금 이제 가장 예, 최상목이가 국회의원으로 아마 나오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국회의원으로 나오면요 아마 조국이보다도 똑똑할 겁니다. 조국보다 똑똑하고 나경원이보다도 똑똑하고 원희룡이보다도 더 똑똑합니다. 예, 아는 것도 많고 예, 행정이라든지 예, 그 다음에요, 행정이라든지, 요번에 또, 그런 내용으로 하면서 많은 군인들이라든지요, 그 다음에 뭐죠, 군인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제, 관료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많은 조력자들을 얻을 겁니다. 정치인들한테도요. 최상목이가 가장 수혜를 입은 사람, 요번 탄핵에 대해서 최상목이가 가장 주목받는 사람으로서 아마 국회의원도 나오고요. 아마 굉장하게 아마 큰 활약을 보일 겁니다. 최상목이만큼 똑똑한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한 관료가 최상목이거든요. 한덕수보다도 훨씬 똑똑하죠. 예, 아마 해가지고 잘 할 겁니다. 아마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가고 아마 충분하게 대한민국이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저도 겁이 납니다. 겁이 나지만은, 예, 원달러 환율이라든지 MSCI 한국 지수를 봐도 한국 증시가 망할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예, 한 번 더 강조해보고 싶고요. 항상 낙관론자만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요. 부정론자는 항상 패배를 합니다. 대한민국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예, 반드시 목표 지점을 향해서 잘 나아갈 겁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